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10대 청소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고1 학생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대표자를 뽑는 권리에서 이제 대표자로 뽑힐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질 청소년 정치 시대, 당사자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직접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둔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하늘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역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유찬영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박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현재 민주당 대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난웅 학생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 종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김소윤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 어느 때보다 스튜디오가 젊어진 느낌인데요. 희망찬 얘기를 기대를 하고요.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오는 3월 대선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고교 학생회 연합회장인 남진희 양, 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원인 인천의 고등학교 3학년 김민규 군은 선대위 출범식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제 잘못된 세력을 비판하되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몰두해 주십시오. 지난 총선 때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18세 유권자 50여만 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직접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25세였던 피선거권이 18세로 낮아진 건 1947년 이후 무려 74년 만으로 올해가 본격적인 청소년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원년입니다. 18세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뿐 아니라 대표자가 될 권리까지 보장받게 되면서 청소년 표심이 선거의 해를 맞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74년 만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정치권에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 자치단체장은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청소년 정치 시대를 맞는 이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당사자들로서 청소년 정치 시대의 이 개막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소감과 의의를 여쭤보겠습니다. 소개한 대로 김하늘 학생께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국가교육회의 청소년 자문단 활동과 또 청소년 의회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이제 참정권 확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던 사실에 좀 감회가 새로웠고 또 활동들에 대한 이런 결과로서 보상을 받는 기분이어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 기회가 생긴 만큼 청소년의 관심 또한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 소개서의 노력도 있었군요. 예, 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또 우리 국민들께 익숙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눈빛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유찬영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는 곧 청소년이 아니게 되지만 계속 제가 TV에서만 바라봤던 그런 정치 활동들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를 한다니까 굉장히 신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뭔가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판에서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들이 존중을 받게 된다면 예. 청소년들이 주가 되는 그런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각이 굉장히 넓으시고요. 자, 무려 민주당 대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난웅 학생. 어떻게 선대위원장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운이 좋게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는데 피선거권 연령, 정당 가입 연령 하향 같은 경우 국회도 청소년이 정치 참여 필요성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실질적인 행정 절차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 만 17세, 4.19 혁명 당시 김주열 열사 만 15세, 두 분 다 청소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청소년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기울 것이라 기대됩니다. 예. 선대위원장다운 말씀이셨고요. 현재 세 분은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김소연 학생은 현재는 재학 중이신 거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대학교는 언제 들어가실 예정인가요? 이제 내년에. 내년에. 네, 현재는 만 18세가 안 됐나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곧 다가올 만 18세 시절을 시대를 생각하면서 네. 이번에 이렇게 선거권이 18세까지 주어졌다. 또 정당 가입은 만 16세면 할 수 있다. 어떤 소식을 들으셨나요? 뭔가 여태 뭔가 정치라고 하면 되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되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애초에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에는 더 발을 들일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청소년들이 이걸 계기로 정치판에 나가게 되고 뭐 앞서 말했듯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1년 정도 선배님들이신 것 같은데 이 소식 딱 들었을 때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들리는 메시지 같은 게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잘 됐다, 뭐 이번에 3월 달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둥, 뭐 지방선거가 열렸다는 등 어떤 말씀 들으셨는지? 부모님께서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왜요? 것 같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셨는데 네.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더 많아지고 청소년 활동이 많아지니까 얘가 또 뭔가 혹시 정당에 가입할 거냐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고요. 예. 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옆에서 말해주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그냥 학교 생활에서만 집중하던 친구들이 조금 뉴스를 좀 찾아보기도 하는 것 같고 저에게 무슨 당이 있는지도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후보자님들께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확실히 이 획기적인 그 뉴스였군요. 분명히 반응이 있습니다. 유찬영 학생 어떠세요?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로부터. 주위 분들,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친구들도 좀 많이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이 학교 선생님들도 일단 학교라는 공간이 학업이 주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가 개입이 되면 학업이 2순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학생들이 더 많은 관점에서 사회를 좀 더 빨리 알아가고 그런 다양한 측면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더 키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두 학생은 이제 걱정 소리가 먼저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기대에 또 담겨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처음에 특히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번에 출마해? 혹은 뭐 출마할 거야? 이런 소리 혹시 들으셨는지요? 김 아니요. 위원장. 그런 소리는 안 들었고 예. 그냥 기대된다고 이런 소리 들었고 확실히 이게 어른들도 학교 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통제의 수단을 학생생활 규정, 학칙이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우려할 점이 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정당을 설립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얼핏 74년 만에 변화하기 때문에 그 기존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걱정하는 것도 또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소연 학생? 이제 뭔가 제가 알기로는 뭔가 공무원 분들께서는 약간 자신의 정치색을 내비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정치적 있거든요. 중립을 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실에 가면 학생들이 뭔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자신만의 정치색을 나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교사들이 그걸 듣고 뭔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한다던가 뭔가 교실이 너무 정치화가 될까 봐 우려되는 점이 있긴 해요. 자,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섞인 반응과 우려 섞인 반응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기대하시고 어느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지 한번 네 분 학생들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일반적으로 뭘 그렇게 걱정하시고 잠깐씩은 다뤘지만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떤 걸 기대하실까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정치화가 된다는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교실 정치화가 좀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랑 관심 있던 사회 문제들을 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했고 또 이런 해결 방안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걸 우리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예. 이런 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면서 이런 과정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확실하신 것 같고요. 유찬영 학생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이라는 공간이 학업이 주가 되는 공간인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정치가 개입을 하면 뭔가 대입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대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한데 예. 일단 대입에 뭐 정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라는 전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시 전형이 정시에 비해서 좀 더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한 생각들을 얼마나 깊게 탐구하는지 그런 탐구하는 역량을 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이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청소년 이 학교에 그 정치가 개입이 된다면 네. 학생들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보는 깊은 눈이 생기고 그런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시선이 양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수시 전형에 접목시켜서 대입을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대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군요.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제시된 것이지 세세한 자세한 사항은 지금 더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나능 위원장은 언제부터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오르게 됐을까요? 네, 제가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른들께서 내가 해도 쟤네보다 잘하겠다라는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예. 주변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청소년 참여 기구, 그러니까 청소년 특별회의나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청소년 참여 기구를 참여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와 정책 연구 그리고 제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 소신과 잘 맞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김서연 학생은 좀 전에 이제 여쭤보니까 주민자치 활동 네네. 경험이 있으세요? 네, 이제 세종시에서 학생연합회인 한울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한 반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학교의 뭔가 대표들 아니면 또 일반 학생들 참여를 원하는 일반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학교의 뭔가 장점이라든지 예. 뭔가 잘된 정책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모색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그 한울이라는 단체 자체로 정책을 이끈다던가 뭐 그런 예. 활동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찌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교복이라든 문제라든가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다 이렇게 어른들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만 18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이나 장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청소년 문제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동안 학교 생활하시면서 혹은 학교 밖의 방과 후의 학업 문제라든가 뭐 사교육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인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래.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 반감 혹은 걱정 그런 것이 이번에 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소에 느꼈던 문제. 이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뭐 시장님도 있고 군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입시제도가 아무래도 이제 고3을 막 이제 끝냈기 때문에 예. 입시제도를 이제 겪으면서 가장 힘들기도 힘들었고 이제 계속 입시제도가 변화하는데 이 입시제도가 얼마큼 더 공정한지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하는 뒷말이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탈이 없도록. 이런 탈이 네. 없도록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만의 초점을 둔 것 같아서 이런 문제점을 학생들로 초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과 함께 입시에 국민들이 관심이 제일 크다고 할 정도로 공정만 생각했지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 이천영 학생은 어떤 점이 학생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권에 답답했어요? 뭐 꼭 학생으로서 청소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최근에 접하게 된 그 게임 산업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요즘 이 대선 후보님들께서도 게임 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후보님들께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건 공약들이 좀 더 이런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좀 이게 정말로 필요한 공약인가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이 하나 추가된 것이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공약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뭔가 청소년이 정치판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실종사자들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서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게임을 하시나요, 우리 이천영 학생?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말씀이셨고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는 정치판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라서 정치계, 정치권으로.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이라서 여러분 이제 정치권에서 나라를 바꿀 좋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당장 3월 9일에 법적으로는 국회의원 재보궐에 출마할 수 있어요. 그 6월 달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까지 출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난웅 위원장이 보고 듣는 그 주위 분들의 출마 의사, 진짜 청소년들이 출마하면 이것 좀 해줘 하는 그 주문이 있었을까요? 네, 주변 어른들께서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이것 좀 해줘 이런 건 없고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이번에 졸업한 한밭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청하는 게 학생 인권 좀 보장을 해달라. 시대가 언제적 시대인데 두 발을 아직까지 못 기르고 또 휴대폰을 걷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 해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주체로 진행한 대전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예. 대전 중학교 67.9%, 공립고등학교 58.8%, 사립고등학교 67.9%가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이를 징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즉 대다수의 학교에서 정당 가입을 못하게 제재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상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학교 교칙이 바뀌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학생인권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서 학생들의 인권과 참정권을 함께 보장해주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세요. 이렇게 선거 연령법은 바뀌었는데 정작 구체화할 하위법이라든가 관련 규정들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 그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서 김서윤 학생은 아직 고3 이제 재학 중이실 거라 네네. 어떤 기대와 주문을 하고 싶으시는지 혹시 선배들이나 네. 동료는 아니겠고 선배 대학생분들이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어떤 걸 기대하시고 주문하시는지요? 일단 뭔가 만 18세 분들이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되면 일단 주변 지인들의 대부분이 약간 청소년이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본인도 청소년이고 뭐 그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뿐만 아니라 뭔가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줄 것 같아서 학생인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당연히 이 청소년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단체장이 되시면 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겠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를 제일 잘하시니까 그런 점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교 얘기가 먼저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학교 현장은 만 18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 또 만 16세 이상의 정당 가입할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한번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입시나 학교 쪽 성적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일단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교육이라는 것이 뭐 사회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 말고 정치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지요? 저는 제가 재학 기간 동안은 아직은 교육을 받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딱 한 번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언니들이 선거를 하게 됐었을 때 학생의 선거죠? 아니 이제 투표할 때? 총선거 예. 국회의원 그때,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이제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교육이 너무 선거에만 집중이 돼 있고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방법들은 무궁무진하고 많은데 오로지 학교에서는 선거만을 집중해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민주시민 교육이 아직은 덜 활성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꽃이긴 하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뿌리도 있어야 되고 장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한 게 그죠? 처음이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유찬영 학생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예. 그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한 그런 선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보자면 그 사회 시간에 예. 일반적으로 뭐 참정권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뭐 정당에 대한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참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그런 것들을 주장할 권리를 많이 가르치고 예.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표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 정도만 한다면 학교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회 시간 또 헌법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잠깐은 배우신 것 같은데 선거 있을 때 특히 재작년 선거죠 벌써 그때 선거에 대한 말씀을 학교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떤 정치 교육이 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19년 만 18세부터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졌을 당시 교육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학교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한 만 18세 청소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선거 교육은 그냥 책자 나눠주는 거랑 캠페인 활동 이거에 그쳤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인 선거 교육을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모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안에서 토론의 장을 열어서 어떤 국회의원을 뽑을까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제. 네. 하긴 뭐 법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너무 일반론만 제시하면 조금 학생들로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연 학생은 어때요? 저도 이번 연말에 이제 올해 생일이 지나면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예. 관련 팜플렛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그거 외로는 딱히 뭔가 교육을 해줬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뭔가 청소년 정치가 활성화되고 뭔가 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팜플렛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홍보 영상도 틀어주고 아니면 직접 와서 정치에 관한 뭔가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아마 근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게 생활 내에 잘 배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 중에서 학교 내에 수업 시간은 당연히 이제 못 하는 거지만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점심 시간 혹은 정규 교과가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을 내서 정당에 가입하는 절차를 받는다거나 정당 홍보를 할 수 있게 열어둔다면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정당 홍보라는 것이 뭐 불법적이라던가 아니면 위험한 행동이 분명히 아니고 학교에서 뭔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는 것처럼 예.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그 선만 지킨다면 뭐 개인 대 개인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에서 뭐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하늘 학생 어떻습니까? 저도 네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점이 네. 혹시라도 그 의견이 맞지 않는 친구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또 이 정당이 아니라 소속감을 못 갖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아마 학교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뭐 친구였는데 정당 달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 사이가 서먹해지거나 이러면은 또 인간관계나 친구 관계로서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도 안에 쪼만한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걱정해서 사실 그동안 25세 이상으로 높여놨었는데 근데 이제 세상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반드시 그 투표권을 줘야 된다. 또 선거권 주어진다는 여론이 높아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른들끼리도 정당이 다르면 다툼을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정치화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학교 현장에서 출마가 만 18세지만 정당 가입은
16세 이상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당 여부를 두고 친구들 간에 설전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우려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대한민국 어른들은 툰베리의 연설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습니까? 만약에 툰베리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저렇게 소신 있게 자랐을까요? 우리는 북유럽의 정치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유럽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 의회, 그리고 토론 등 다양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또 이 정치권 관련돼서 토론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학교와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아, 툰베리 학생 그 청소년의 얘기가 전 지구적으로 널리 퍼져 있죠. 저는 툰베리 학생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정도로 컸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BTS나 블랙핑크 또 각종 OTT를 또 한국이 휩쓸기도 해서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셨고 김서윤 학생은 어떠세요? 학교 내에서 뭐 정당 홍보 활동 또 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이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학교에서 뭐 홍보 포스터를 붙인다던가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뭐 다만 만약에 뭔가 어떤 당의 홍보 포스터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뭐 임의로 그 포스터를 일부러 안 붙인다던가 하는 그런 일은 뭔가 자제하고 뭐 모든 정당의 홍보 포스터를 붙여서 뭐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까지 한다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 16세 이상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학교에서는 일체 정치적 발언을 과도하게 하지 않게 하는 조건에서 가입만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달에 몇 번을 정해서 여러 정당의 그 응원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태가 그래도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식적인 그런 토론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정치가 나쁜 게 아니다. 예. 이런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회적인 조기 교육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6월 달에 전국 그 지방선거에 도지사, 군수 또 지방의원들만 뽑는 게 아니라 교육감들도 뽑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 교육감 시절을 지내왔고 우리 후배들이 어른들이 뽑을 교육감이 펼칠 교육행정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거를 꼭 담아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6월 달에 뽑히는 교육감들. 네. 저는 일단 학생에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이런 학생들의 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감 분이 선출됐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교육감은 이 바뀐 선거법 연령에 부응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텐데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김나눔 위원장? 네, 일단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교육감의 정책인데요. 사실 이번에 선거권 조정에서 교육감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좀 알아야 되니까 교육에 대해서. 네. 네. 과연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하는 주체고 교육감을 뽑는데 청소년의 투표가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실제로 교육감의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 학생 인권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투표를 하시는데 학생 인권과 같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투표는 하실 수 있죠. 만 18세 이상은. 저희는 투표를 못 해요. 교육감에 대해서는 그런가요? 지금은 만 18세고 네. 만 18세.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없죠. 네. 피선거권은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러나 만 18세부터 선거권은 있고. 교육감을 뽑을 수는 있죠. 이제 만 네. 18세부터는. 됐습니다. 네. 네. 더 낮춰져서 만 16세까지도 교육감을 교육감은 직접 우리 공부인데 우리가 투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다른 건 몰라도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부터 주자.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특히 만 16세 이상이면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김소연 학생은?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 16세부터 교육감 분들을 이제
피선거권을 주는 게 선거권, 그거는. 네, 죄송해요. 네. 선거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질 텐데 뭐 학부모님들만 투표를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표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젊은 의원들이 들어가시면 요 내용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년 안에 이루어지고 사실 뭐 서구 유럽에서 만 16세 이상의 투표권 주어진 나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만 16세 이상은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만 16세, 17세들이 가입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정치 자금을 지출할 때는 또 역시 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이 떠오르실 텐데 후속 대책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현실 정치권에 계시니까 네. 김나영 학생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엔 통과된 정당 가입 연령 법안을 보면 만 16세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면 저는 이것은 청소년이 자의로 정당을 선택하고 고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예. 저는 이번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은 청소년이 정치 행위를 절반은 부모님이 갖고 있고 절반은 우리 청소년이 정치 행위를 되찾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무슨 정치야, 공부나 해 이런 사회적 시선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정치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단계를 둔 것 같아요. 가입은 하게 하되 아직은 뭔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태가 아닌가. 부모님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김 위원장이 말씀에 따르면 이건 뭐 부모의 입김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 그래서 반반 주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김소연 학생은 어떻습니까? 정당 가입에 만 16세, 17세는 부모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저는 뭔가 국회의원은 뭔가 한 나라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뭐 그분들을 대표해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분들은 뭔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 18세 이상은 필요 없지만 네. 그 2년 차이지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래도 2년 차이가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1년 후배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하나 학생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정치 자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학생 신분으로서.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상황이라면 전 부모님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지원 없이 지원을 못 받는 네.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 이거는 또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정당에 가입하는 정당 가입비는 월 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죠? 예, 그 당원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의견을 내주셨고요. 역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뭔가 청소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항목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주식 투자라던가 아니면 은행 업무 같은 경우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네. 정당 가입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신체적으로 위험한 활동도 아니고 그것이 개인의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좀 더 생략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뭔가 청소년이 밖에 나가서 정당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 일일이 동의를 받기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좀 더 간편화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유천영 학생? 아니요, 저는 아니 교사를 많이 해보셨네요. 뭐 거래를 하려도 예를 들면 필요할 때가 있죠. 예.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나왔지만 제도는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이 없이 과연 청소년들 혹은 출마하실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느냐? 그리고 각 정당에서 지금 준비는 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꼭 후속 대책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김하늘 학생은 어떻습니까? 출마하실 때 예를 들면 기탁금이 또 있어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없는 청소년은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현실 정치에 있는 김 위원장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건 어린이나 청소년 때 정치 교육이 활성화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추진 중인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런 혁신적인 세대 교체를 독려하는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도 지금쯤 다시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청년과 또 청소년이 원한다면 청소년도 함께 정치권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유사하게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는 있는데요.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또 유독 젊은 국회의원과 여성 국회의원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만 18세, 만 19세 두 연대에 걸친다면 각 당에서 예를 들면 뭐 획기적으로 30%를 할당을 하라 아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0% 정도 하자 아니면 아직은 그 연대가 두 연대에 걸치니 18세, 19세, 20대는 이제 벌써 이제 청년으로 들어가고요. 뭐 10%를 무조건 할당을 한다든가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들한테 피선거권이 주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퍼센트 할당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차차 일단 어린이나 청소년부터 정치 교육을 먼저 제도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예. 점점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쯤 되면 이제 청소년 할당제도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럴 때 청소년 할당제도 그때부터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반 마련과 교육이 먼저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20세 이상은 청년위원회도 있고요. 각 당 안에 또 청년 비례라든가 할당이 좀 있긴 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10대를 지금 여쭤본 거고 유찬영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에 대해서 그런 할당제를 도입을 하는 게 뭔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만 18세, 만 19세 그 두 나이대만 있기 때문에 예. 할당제를 도입을 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만 20세 전과 만 20세 후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다르기 때문에 만 18세, 19세의 그런 의원들 그런 그 비례제도 그런 것들이 할당제죠, 필요하다. 할당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한번 네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김하늘 학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근데 이제 몇 퍼센트 무조건 뭐 뽑아야 된다 이런 건 너무 일괄적인 것 같아요. 일괄적인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아직 경험이 정치라고 해봤자 일단은 여기 선내 위원장과 같이 이제 특별한 경우 외에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학생회라든지 이런 걸 참여해 본 게 다인데 예.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나가서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경험적인 부분과에서는 이제 10대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현재까지 우리 교육 체계에서는 준비할 여력이 없었죠, 그죠? 시간도 없었고 우리 학생들의 여력이 역량이 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제도권 정치권 내에 이 18세, 19세를 특히 국회 차원에서 입성할 준비를 거의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번 대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10대 위원장들이 각 정당이 포진해 있는 것이지. 자, 지방 청년 정치인 육성 과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김하늘 학생 말처럼 전체 5,300만 국정은 굉장히 큰 예산과 인원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려면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보아왔고 교육감 행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지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특히 이제 기초 같은 군수나 작은 시장님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 그 점을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천영 학생. 일단은 뭐 그런 청소년이 직접 뭔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지방의회라면 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할 수도 있도록 이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뭔가 청년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생겼다 하면은 좀 겉만 번지르르 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심을 위한 형식적인 그런 단체가 설립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많이 내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편견을 이제는 깨고 그런 지방 청년의회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실제로 그런 지방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넘쳐난다면 청년들이 좀 더 정치에 많이 입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주에 청년 특보도 있고 인천에도 청년들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직함이 선대위원장이시라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진짜
다음 차기라도 지방의회라든가 이 국정에 총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김 위원장? 저는 아무리 저에게 공천이 만약에 혹시나 공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아직 국회의원이라는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는 이건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나중에 제가 좀 더 갖춰져 있을 때 아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자, 지방선거로 가보시자면 어떻습니까?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그래도 지방선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재정 마련 등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우리가 지금 공보물이나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걸 붙이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를 일단은 디지털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예. 형식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청년 할당 제도도 다시 한번 신설을 해서 네. 우리가 청년들에게 지방의원 청년들에게 몇 %씩 주겠다 이런 거를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부잣집 자녀들이 그 돈으로 출마하면 어떡할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한 대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각 정당에서 이걸 공익화하는 그죠? 예. 그런 지금 논의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하늘 학생. 지방선거에는 한번 나가보겠다. 뭐 우리 사실 뭐 18세, 19세가 아니라 20대 초중반의 시장님 군수도 거의 없다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저도 경험이 학교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지방의회에 이렇게 딱 맡아서 자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청소년이 지방에서 좀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약 2년 동안 지금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탁 토론 형식으로 이제 학부모님과 교사 또 학생들과 모여가지고 이제 뭐 교육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육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좀 환경이라든지 경제, 복지, 문화 이렇게 넘어간다면 예.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도 정치적 활동을 지방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방 정치에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만 18, 19세인데 시장님 군수가 되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고 그 지역 의회 안에 구의원,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일원이 돼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도 내고 이런 건 어떨까요, 김소연 학생? 뭔가 의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뭔가 좀 큰 자리에 올라서는 거는 솔직히 뭔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네네. 당장 학생회장 선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떨리고 학생들의 표를 얻는 게 너무 힘든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청소년들이 엄청 큰 자리에 당장 나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결과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당선됐어요. 당선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렇죠. 그 학생회장 선거라는 것도 이렇게 학부모로서 겪어보면 아이들 간에 엄청 경쟁도 있고, 그게 민주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죠. 뽑아줘야지만 학생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 교육부나 교육청 또 학교 내에서 정치 교육이 되지 않으면 당장 출마하기에는 어렵다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윤 학생은 어떻습니까? 지방의회에 청소년이 좀 더 나아가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지방 그런 자치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뭐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앙 정치의 중심으로 뭐 뉴스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것에 추가로 예. 더해서 이제 지방에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지방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도 있구나.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아가고 청소년들이 더 직접 지방의회를 이제 보조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이 잘 돼야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거라는 의식이 우리가 너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수십 년 있었지만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청소년 의원,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청소년 시장군수, 자치단체 장이 나오면 어떤 것들이 변화될까요? 한번 신선한 변화의 기대를 한번 심어주십시오. 김하늘 학생.
일단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 것 같고요. 또 청소년 문화, 복지 이런 것도 좀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나 예. 또 뭐 예능 출연 이런 걸로 통해서 청소년의 표를 사기 위해서 이럴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거 공약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뭐 선거 연설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조금 기존과는 다른 좀 기존에는 살짝 좀 정적인 분위기의 정치가 많았더라면 조금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재밌고 활발한 분위기지 않을까. 좋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 네, 김소연 학생 어떻습니까? 일단 청소년이 참여를 하면 뭔가 일단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뭔가 공약 같은 거를 준비를 할 때도 자신이 뭔가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청소년, 뭐 청년들을 모집해서 뭔가 어떤 게 불편했냐 이런 목소리를 듣고 그걸 참고해서 뭔가 개방적인 예. 공약을 내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더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네, 그게 젊은 정치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뭐 젊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참신하고 예, 아마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3월에 대선이 있고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이 일단 3월 9일에 대선 전국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찬영 학생 본인 포함해서 이 젊은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고 현재 대선 전국을 어떻게 보는지요? 일단은 대선에 대해서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서 좀 실감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나 시각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약들을 일단 주로 보고 지금까지의 선거는 약간 이분법적으로 뭐 당이 어떤 당이냐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아니면 지역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점으로 후보를 뽑았다면 네. 청소년들의 표심은 좀 더 나중에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시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후보를 향해서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소연 학생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들에게 혹은 대선 전국에 어떤 걸 바라시는지? 일단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바라는 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을 바라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뭔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보다는 약간 형식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고 뭐 청소년들의 표를 사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자극적인 공약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학생들이 반감을 갖기도 해서 정말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뭐 교육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됐나 봐요. 네, 김하늘 학생. 저는 이제 막 저희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치 용어나 아니면 공약들을 사실은 청소년의 언어로 아니면 청년의 언어로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런 이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뭐 공약 같은 거를 살펴보려고 해도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또 정치 뉴스를 보면 어려운 내용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제 친구들도 사실 정치에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소년의 시각과 청년의 시각에서 정치를 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당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10초 내로 3월 9일 날 대통령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에게 바란다. 나에게 대통령이라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한 줄로 한번. 자, 준비됐습니까? 유찬영 학생. 저에게 대통령이라면 좀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나영 학생. 네, 저에게 좋은 대통령이란 좋은 정책과 좋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추진력이 겸비되고 검증된 대통령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연 학생. 저는 좋은 통솔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하늘 학생.
저는 소통이 우선이 되는 대통령이 저에게 가장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분 잘 크셨습니다. 나라의 좋은 인재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 시시각각에도 좋은 10대의 우리 의원들이 출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들 정치 시대가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dream smoky midnight. This is a roastery. Roastery everywhere. Rev.